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되는 도시 울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산은 저에게 추억이 많은 도시입니다. 20대 초반에 사귄 여성분이 울산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는 제가 또 연상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가슴 뛰는 연애였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태화강을 참 많이 갔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직업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넌 뭐해 먹고 살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말하니 그분이 너랑 살면 재미는 있어도 힘들 것 같기는 하네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였네요. 갑자기 아련해지는데 더 아련해지기 전에 시작해보죠. 대한민국 동남쪽에 위치한 울산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세워지며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현재도 대기업 제조업 시설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로 봐도 8천만 원이 넘죠. 울산에서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울산은 정반대의 수식어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젊은이들은 울산은 망했다는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울산을 미래가 없는 디스토피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2024년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청년 실업자 수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죠. 2024년 110만 명 선이 붕괴했고 울산연구원 개간지 울산발전 85호에 수록된 논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불경지역의 전략에서는 2050년 84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측되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부산보다 인구 증감률이 가파른 게 울산이죠.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자영업과 상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를 보면 울산의 상가 공식률은 20.9%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였죠.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소득에서 보셨듯 현재 울산은 잘 사는 도시가 맞습니다. 여전히 대기업 제조업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디스토피아, 한국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는 건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울산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울산의 부흥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62년 1월 1차 경지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27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울산 일대가 특정 공업지구로 공식 지정되면서 대규모 중공업 육성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이에 따라 일대가 울산시로 승격되었고 잔여지역은 울주군이 되었고요. 많은 도시 중에 울산이 선택받았던 것은 지리적인 장점 덕분이었죠. 울산은 북쪽과 서쪽, 남쪽이 해발 500에서 1000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에 유리하고 태화강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때는 석유 비축기지가 계획된 지역이기도 했죠. 해방 이후에도 그 미천으로 정유공장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바다도 끼고 있어 해양 수송도 용이합니다. 이미 울산항도 존재했기에 뭘 따로 크게 지을 필요도 없었죠. 여기다 당시 울산은 인구 10만 명 남짓의 작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대규모 토지 수용이나 공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시민들의 조직적 저항도 없었습니다. 하나 더 울산 개발에 이해관계가 있는 남궁령, 김현수 등의 재벌 기업가도 있었기에 울산은 급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죠. 1968년 울산 정유공장 현 SK에너지가 가동을 시작하며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1970년대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들어서며 조선업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같은 시기 현대자동차도 울산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죠. 이렇게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건 현대그룹의 울산 진출이죠.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현대중공업은 울산 미포만의 세계적인 조선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었죠. 유명한 500원짜리 지폐 일화가 이때 나왔습니다. 1971년 차관 도입을 하기 위해 런던 애플도어사의 롱바텀 회장을 찾은 정주영은 회사의 건설 실적이나 발전 가능성을 어필했지만 롱바텀은 정주영의 말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둘째치고 대형배를 건조해본 적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이때 정주영은 500원 지폐를 보여주며 한국은 이미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다만 그 후 산업화가 늦어져 조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한 번 조선을 시작하면 몇백 년 동안의 잠재력이 분출돼 나올 것이라고 말했죠. 당시 500원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롱바텀은 추천서를 영국 버클레이 은행에
성장에 보냈고 영향력이 컸던 롱바텀의 보증은 차관뿐만 아니라 기술 제휴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롱바텀과의 기술 제휴는 배 12척을 건조해서 판매할 때까지 분할 상환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1974년 첫 번째 초대형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현대는 아니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계에 충격을 주었죠. 1980에서 90년대에 걸쳐 현대중공업은 세계조선 수주량 1위를 다투는 글로벌 조선사로 도약했고 울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했죠. 배만 만들면 돈을 긁어모으던 호황 덕분에 울산에도 부가 축적되었고요. 현대자동차 역시 울산에 대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고 1970년대 중반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 자동차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이후 현대차는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등 잇따라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또 한국의 성장기와 더불어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울산 공장은 연간 150만 대를 생산해내기도 했죠. 이 시기를 지난 울산 사람들은 눈 떠보니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바빴기에 노동자의 몸값도 높았고 또 너무나 바빴기에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었죠. 이처럼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핵심 시설이 6, 70년대 울산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이자 대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될 때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 남짓이었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후 1970년에는 약 27만 명, 1980년에는 50만 명을 돌파했죠. 1990년대 중반 울산 인구는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97년에는 울산이 공식적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980, 90년대가 되면서 한국 전체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울산은 더 빠르게 발전했죠.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는 매년 수많은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세계 1위 조선소로 성장했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단위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각종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이 쏟아져 나와 국내 산업을 떠받쳤고요. 1998년 1인당 GRDP는 1606만 원으로 1위를 찍었고 2017년 서울에 잠깐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특히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물결 속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 강성 노동운동이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을 이끌었고 강성 노동운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망이 안 좋은 걸까요? 가장 큰 건 앞서 말한 인구 유출이죠. 사실 인구 유출의 기조는 호황이 이어지던 200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자 조선업의 가장 큰 수요처인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발주 감소가 발생했죠. 2014년부터는 글로벌 조선업이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현대중공업은 이에 더해 해양 플랜트 사업 실패와 글로벌 유가 급락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UAE 나스르 프로젝트 이후 해양 플랜트 부문은 단 한 건의 수주도 없었죠. 2016년 기준 현대중공업은 겨우 24척 수주에 그쳤고 2017년에도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48척에 그쳤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죠.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3,5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2017년, 2018년에도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이어졌고 조기 정년제도 실시했죠. 2018년 정부는 울산 동구를 공식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정도였습니다. 17만 5천 명을 웃돌던 동구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여전히 세계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정 자동화와 로봇 도입으로 현장 인력 수요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산업 전반의 AI, 자동화 물결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며 일자리가 사라지니 당연히 노동자도 울산을 떠나고 있죠. 실제로 인구 유출의 상당 부분이 조선소 근로자들이 떠난 결과였고요. 그럼 산업이 다시 화랑이 되면 근로자들이 돌아올까요?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사실 화랑이더라도 인구 감소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청년층은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서울의 대다수 일자리와 교육시설이 집중되다 보니 울산 출신 청년들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서울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전체 인구는 1.3%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2030 청년 인구는 약 7% 감소했죠. 2년 사이 줄어든 청년 숫자만 19,000명이었습니다. 고급 인력도 수도권에 있기에 기업들의 R&D 센터는 전부 수도권에 있고 아니더라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죠. 사실상 지방은 생산 기지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울산은 이 생산 기지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한다면 메리트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대중교통 같은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명문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죠. 저도 울산에 자주 가면서 놀랐던 게 아니 부자 도시라면서 지하철도 없고 버스 배차 간격도 너무 길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기업을 더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업 유치가 쉬우면 다른 지방들도 이미 다 했겠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로 공장을 유치하는 건 이제 너무나도 난관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 진출에도 유리할 뿐더러 인건비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죠. 강경 노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과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기마다 파업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노조의 존재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생산 기지를 굳이 국내에 유치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이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전히 목소리를 낼 노조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족 노조는 일반 노동자 비정규직들이 아닌 말 그대로 너무 과한 요구와 행동으로 오히려 노동계 전체 이익을 해치는 노조들을 말하죠. 여기다 이제 한국인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울산은 외노자 없으면 울산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쭉 보셨듯 대기업 생산기지 중심 모델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국가가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버리면 생산기지 지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죠. 공장이 빠져나간 후 디트로이트가 쇠퇴했듯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생산기지의 그림자가 울산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울산은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암울할 뿐 아직 디스토피아는 아닙니다. 여전히 부자 도시로 불리고 있고 여전히 대기업도 들어와 있죠. 다른 지방 도시들보다 여건은 더 나은 상황입니다. 울산 상황을 다룬 책이나 다큐, 기사들도 전부 현재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말대로 또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큰 변화 없이 쭉 간다면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 울산이 디트로이트처럼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것밖에 없죠. 대구의 경우에는 로봇 도시를 선언하고 예산 투입과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듯 울산도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울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